택시 운전 자격시험 윤쌤 인사드립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출발하기 전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여러분들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동차 종합검사 받지 않았어요. 그럼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2만원이 부과됩니다. 30일 이내인 경우는 2만원입니다. 다음 31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에는 2만원에서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시마다 만원을 더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다음 115일 이상인 경우 최고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됩니다. 자, 정확하게 요것만 알고 계십시오. 자, 30일 이내인 경우 2만원, 31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3일 초과시마다 만원 더한 금액. 다음 115일 이상인 경우 최고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됩니다. 자, 2만원, 만원, 30만원 핵심입니다. 다음 2번 삼색등화. 자, 신호등 자, 순서입니다. 삼색등화 신호등 순서. 먼저 녹색입니다. 그 다음에 황색, 그 다음에 적색입니다. 녹, 황, 적, 녹, 황, 적.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삼색 등화의 차량 신호등 순서가 옳은 것은 1번 녹색, 황색, 적색. 그렇죠. 바로 정답 1번입니다. 1번 녹, 황, 적. 자, 넘어갔습니다. 3번 도로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중상해의 범위. 어떤 경우에 중상해에 해당하냐? 생명에 대한 위협일 때입니다. 자,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중대한 손상이 있을 때 중상해에 해당합니다. 다음 불구가 되었을 때. 자, 사지절단, 몸이 잘렸어요.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분을 상실했을 때, 잃어버렸을 때. 또한 중대 변형 또는 시각, 청각, 언어, 생식 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이 영구적으로 상실되었을 때, 이럴 때 중상해에 해당합니다. 다음 불치나 난치 질병에 처했을 때. 자, 사고 후유증으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일 때는 도로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중상해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중상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주요 장기에 중대한 손상이 있는 경우. 맞죠? 2번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이 있는 경우. 맞습니다. 2번, 3번, 그 다음에 사고 후유증으로 중증의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 맞습니다. 자, 4번 시각, 청각, 언어, 생식 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일시적 상실이 있는 경우. 맞을까요? 아니죠. 일시적이 아니라 영구적 상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다음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핵심 팁만 알려드릴 테니 정확하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어린이 통학버스. 자, 어린이 통학버스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는 항상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됩니다. 자, 보호자를 태우고 항상 운행해야 됩니다. 자, 다음. 자,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있어요. 그러면 항상 전멸등 장치를 작동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린이 통학버스 차 지나가다 보면 뒤에서 깜빡깜빡 되죠. 뒷부분에서. 그게 바로 어린이가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자, 그 다음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을 한 사람이 이제 운행이 끝났어요. 그럼 항상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것만 정확하게 준수하시면 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자, 다음 도로 바닥에 칠하는 색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청색을 칠하는 경우. 청색입니다. 자, 청색은 버스 전용 차로나 지정 방향의 교통률을 분리 표시할 때 청색을 칠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교통유라는 건 뭐냐면
차가 많이 가고 적게 가고 그런 양을 갖다가 나타낸 게 바로 교통류입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런 것만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자, 버스 전용 차로나 지정 방향의 교통류 분리를 표시할 때는 청색을 칠해줍니다. 다음, 백색을 칠해주는 경우. 백색을 칠해주는 경우는 동일 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경계를 표시할 때 백색 칠해줍니다. 자, 다음 황색을 칠해주는 경우. 자, 중앙선을 표시하거나 주차 금지를 표시하거나 정차, 주차 금지를 표시하거나 자, 반대 방향의 교통류 분리 또는 도로 이용의 제한 및 지시를 할 때 황색을 칠해줍니다. 그 다음에 적색은 어린이 보호구역일 때 칠해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봐요. 청색, 버스 전용차로, 그 다음에 지정방향, 청지, 요거는 좀 약간, 자, 팁을 좀 드리기 힘드네. 청색, 버스 전용차로, 지정방향일 때. 자, 다음 우리 어른들 옛날에 하얀 동전을 갖다 백동하라 그랬어요. 그럼 백동. 그 다음에 우리 어른들 눈 나쁜 현상, 황반 현상이라고 했어요. 황색, 반대 방향. 적색,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자, 청지, 백동, 황반. 정확하게 알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적색, 어린이 보호구역. 자, 그 다음에 6번. 자, 우리 이제 여러분들 자동차를 점검해야 돼요. 그럼 자동차 점검. 운전석에서 점검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냐? 운전석에서 점검하는 것. 요런 것들은 운전석에서 점검해 주는 겁니다. 엔진, 브레이크, 변속기, 후사격, 거울이죠. 뒤에 있는 거울. 자, 그 다음에 경운기, 와이퍼, 각종 계기 등 요런 것들은 운전석에서 점검합니다. 자, 다음 자동차의 외관, 바깥에서 점검할 사항들. 완충 스프링, 타이어, 램프, 등록 번호판, 배기가스. 이런 것들은 자동차 바깥에서 점검할 사항입니다. 그럼 기출문제. 다음 중 자동차 운전석에서 점검할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경운기. 맞습니다. 2번 주차 브레이크. 맞습니다. 3번 완충 스프링. 아니죠. 3번이 정답입니다. 완충 스프링은 자동차 바깥에서 점검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변속기. 맞습니다. 자, 다음 7번 벌점에 대해서 알아보시라. 우리 여러분들 벌점 각각의 점수 몇 점인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라도 출제됩니다. 벌점이. 자, 그러면 자, 벌점. 자, 인적 피해 교통사고 벌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다쳤어요. 그러면 사망 한 명마다 90점입니다. 사망 한 명마다 90점이에요. 그 다음에 중상 한 명마다 15점입니다. 다음 경상 한 명마다 5점입니다. 다음 부상 한 명마다 2점입니다. 자, 사망 한 명 90점, 중상 한 명 15점, 경상 한 명 5점, 부상 한 명 2점입니다. 다음 위반 행위에 대한 벌점입니다. 자, 중앙선을 침범했을 때는 벌점 30점 부과됩니다. 중앙선 침범 30점입니다. 다음 신호 지시를 위반하거나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속도 위반했어요. 매시 20km 초과 40km 위반일 땐 벌점 15점 부과됩니다. 다음 보도 침범할 때. 자, 차가 보도를 침범했어요. 자, 벌점 10점 부과됩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 중앙선 침범으로 중상 2명, 경상 2명이 발생한 경우 벌점의 총합은 얼마인가? 요렇게도 시험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앙선 침범이니까 벌점 몇 점이에요? 30점이죠. 다음 중상 몇 명? 2명. 그럼 2 곱하기 중상 1명일 때마다 벌점 몇 점이에요? 15점이죠. 그럼 2 곱하기 15? 30점입니다. 다음 자, 경상 2명이에요. 그럼 2명 곱하기 경상 1명일 때마다 얼마죠? 경상 1명일 때마다 5점이에요. 2, 5, 10. 그러면 여러분들 30, 10 하면 얼마죠? 벌점 2번. 그렇죠? 70점입니다. 2번 70점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해되셨어요? 그럼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나왔어요. 요 기출문제.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위에서 요렇게 인적 피해 교통사고 벌점 사망 한 명일 때 90점, 중상 한 명일 때 15점, 경상 한 명일 때 5점, 부상 한 명일 때 2점. 요거 정확하게 알고 또 위반 행위에 대한 벌점도 알아야 됩니다. 요렇게 문제 나온 수험생은 좀 약간 재수 없는 케이스죠. 랜덤이지만 문제가. 자,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벌점만 물어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
버스 전용 차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버스 전용 차로. 자, 버스 전용 차로에서 통행할 수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 어떤 차량들이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로 통행할 수 있냐? 자, 9인승 이상 승용 자동차입니다. 9인승 이상 승용 자동차입니다. 다음, 승합 자동차. 이때 승용 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 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음, 고속도로 외의 도로. 자, 고속도로 외의 도로는 36인승 이상의 대형 승합 자동차가 버스 전용 차로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이거는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잘 보세요. 다음 중 버스 전용 차로로 통행할 수 없는 차량. 이거 서비스 문제. 1번 이륜 자동차. 그렇죠? 바로 1번 정답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시험 보면 버스 전용 차로로 통행할 수 없는 차 그리고 이륜 자동차 제시될 겁니다. 그럼 이륜 자동차 찍으면 됩니다. 다음 8번 단답식. 자, 하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범칙 행위에 대한 범칙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범칙 행위에 대한 범칙 금액. 자, 여러분들 급제동 금지를 위반했을 때는 자,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았어요. 급제동. 이때는 승합 자동차나 승용 자동차 3만원입니다. 3만원. 자,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했어요. 매시 40km 초과 60km 이하일 때는 자, 이때 과태료. 자, 승합 자동차는 14만원이고 승용 자동차는 13만원입니다. 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초과. 자, 매시 40km 초과 60km 이하일 때는 과태료 승합 자동차 14만원, 승용 자동차 13만원입니다. 자,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했어요. 매시 40km 초과 60km 이하일 때, 자, 이때 범칙 금액은 승합 자동차 13만원, 승용 자동차 12만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과태료만 먼저 애워놓으세요. 그리고 범칙 금액은 만원씩 깎여져 있지 않습니까? 보면요. 딱 보면 알잖아요. 보면. 그래서 저가 같이 묶어놓은 겁니다. 자, 과태료, 범칙 금액, 각각 금액 틀립니다. 하지만 과태료가 더 비싸죠. 그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초과했어요. 매시 40km 초과 60km 이하일 때 과태료. 승합 자동차는 14만원, 승용 자동차는 13만원. 그럼 이때 범칙 금액이에요. 똑같이 제한속도 초과하는 경우. 그때는 자, 승합 자동차 13만원, 승용 자동차 12만원이에요. 하나만 외워놓으면 됩니다. 과태료가 더 비싸요. 다음. 자, 이제 심폐소생술. 자, 심장이 멈췄어요. 그때 심폐소생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때 심폐소생술은 성인 소아에 대한 가슴 압박은 30회 해줍니다. 보통 분당 100에서 120회입니다. 여기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분당 100에서 120회입니다. 다음 5cm 이상의 깊이로 눌러줘야 됩니다. 다음 가슴 압박 및 인공호흡을 무한 반복해줘야 되는데 이때 30회의 가슴 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반복해줘야 됩니다. 이때 30대입니다. 30대 2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십시오. 심폐소생술 30회 그리고 분당 100에서 120회 그리고 5cm 이상 깊이. 다음 30대 2 알겠습니까? 다음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0.03% 이상입니다. 자, 다음 그러면 여러분들 자 여기서 보면 운전자의 0.03% 이상인 경우는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 음주운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0.03% 미만이에요. 그럴 때는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0.03% 이상일 때는 음주운전이지만 0.03% 미만일 때는 형사처벌 받지 않아요. 알고 계십시오. 자, 다음 스테빌라이저. 스테빌라이저가 뭐냐? 요거 자동차 현가장치에 해당하거든요. 아, 스테빌라이저는 차체가 기울어지는 걸 감소시켜주는 장치가 바로 스테빌라이저입니다. 알고 계십시오. 스테빌라이저. 차체의 기울기를 감소시켜주는 장치가 바로 스테빌라이저입니다. 다음 소방 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은 정차 및 주차 금지 구역입니다. 문제 요렇게 많이 출제됩니다. 정차 및 주차 금지 구역이 아닌 것을 고르시해 놓고 요 지금 제시한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그리고 요 5m인데
좀 10m로 해놓고 옳지 않은 것 고르시오 합니다. 자, 정차 및 주차 금지구역,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입니다. 5m 이내인 곳이 바로 정차 및 주차 금지구역입니다. 다음, 자, 여러분들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를 고르시오 해놓으면 무조건 정답이 이거예요. 만약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속 중에서 매시 20km 이상 초과한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하지만 자, 과속이 매시 20km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자, 운전면허 결격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시다. 자, 지금 제시하는 저거 내용들,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그 기간 동안 운전면허 시험 못 봅니다. 자, 그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음주운전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 또는 공동위험행위 2회 이상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 결격기간 2년입니다. 자, 음주운전 규정 2회 이상 위반했어요. 그 다음에 공동위험행위 2회 이상 위반했어요. 이때 운전면허 결격기간 2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여기서 공동위험행위가 뭐예요? 차 두 대가 나란히 앞질러 왔다 갔다 하거나 동일선상에서 가거나 이런 행위를 했을 때 다른 운전자들 위협행위 가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갖다가 공동위협행위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2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2회 이상이라고 제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년입니다. 다음,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는 운전면허 결격기간 5년입니다. 요 기간을 지나야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현상,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베이퍼럭 현상과 페이드 현상이 있습니다. 자,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해요. 이때 나타나는 현상, 베이퍼럭 현상과 페이드 현상이 있습니다. 자, 베이퍼럭 현상이라는 건 뭐냐? 브레이크액에 공기방울이 생겨서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는 현상을 베이퍼럭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페이드 현상이라는 건 뭐냐? 자, 마찰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마찰력이라는 건 뭐냐면 물체를 정지시키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해요. 근데 자, 마찰력이 약화됐어요. 결국 물체가 정지가 안 돼요. 그런 현상을 갖다 페이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베이퍼럭 현상과 페이드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다음, 자동차 등의 속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자동차의 최고 속도를 갖다 100분의 20으로 줄이는 경우, 어떤 경우에 100분의 20으로 줄여야 되냐? 자, 비가 내려 바닥이 젖은 경우, 노면이 젖은 경우, 그 다음에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 이때에는 최고 속도 100분의 20으로 줄여야 됩니다. 요거 두 가지 잘 알아놓으십시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경우,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입니다. 다음에 100분의 50으로 최고 속도를 줄이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눈에 보이는 거리,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다음,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다음,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입니다. 그럼 문제 1번 기출문제입니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제한 속도가 매시 80km인 경우 도로에서의 운행속도 구하시오. 자, 그럼 여러분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었다 그랬어요. 그럼 최고속도 100분의 20으로 줄여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제한속도 얼마나 했어요? 매시 80이죠. 그럼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제한속도 80이에요. 근데 20% 줄여야 되겠죠. 그럼 이때는 80 해가지고 그냥 0.8 해주면 됩니다. 이해돼요? 그럼 80 곱하기 0.8은 64가 되는 겁니다. 또는 제한속도가 72예요. 그때는 70 곱하기 0.7 해주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또는 제한속도 60이에요. 그럼 그때는 0.6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음 이 문제 2번. 다음 중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자, 1번 노면이 얼어붙어 있는 경우. 그렇죠? 바로 정답 나오죠? 아니죠. 1번 아닙니다. 2번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경우. 그렇죠? 2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100분의 20 두 가지 밖에 안 됩니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경우, 그 다음에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 요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3번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아니죠. 4번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아니죠. 정답 2번입니다. 그럼 1번, 3번, 4번은 어떤 경우죠? 최고속도 100분의 50으로 줄인 경우입니다. 자, 다음 10번 단답식. 자,
택시 운전 종사 자격 요건. 자, 일단 20세 이상으로서 해당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 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다음, 여러분들 운전자가 철길 건너목을 통과할 때 어떻게 되냐. 일단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일시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통과해야 됩니다. 자, 다음, 환각 물질에는 어떤 물질들이 있냐.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 알코올, 부탄가스, 아산화질소가 있습니다. 환각 물질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 알코올, 부탄가스, 아산화질소가 있습니다. 다음 팁, 여러분들이 이제 처분 벌점 40점 미만 받았어요. 그럼 이때 1년 동안 아무 위반 사고 내역이 없어요. 그럼 이때는 1년이 경과하면 요 40점 벌점 소멸됩니다.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자, 사고가 없어요. 그럼 1년이 경과한 때는 그 처분 벌점이 소멸 없어집니다. 자, 다음, 타이어의 마모에 영향을 주는 요소 어떤 것들이 있냐. 마모라는 게 뭐예요? 타이어가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자, 타이어 마모에 영향을 주는 요소, 타이어 공기압, 그 다음에 차의 하중 무게, 그 다음 차의 속도, 그 다음에 커브. 특히 도로 구분 부분 아주 세게 달리면 타이어 금방 마모됩니다. 자, 커브, 도로의 구분 부분, 그 다음에 브레이크, 다음 노면, 도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정비 불량, 다음 기온, 운전자의 운전 습관, 그 다음에 타이어의 트레드 패턴. 여러분들 여기서 트레드라는 건 타이어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이어도 그 모양이 되게 많아요. 자, 요런 타이어의 트레드 패턴 등은 타이어의 마모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약간 길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시험에 임박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21분 정도 찍었네요. 그래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고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